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비교되죠. 민주당은 총선 거치고 나니까 비명 이런 게 없어. 수박 이런 게 없어. 그냥 일치단결해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원내대표가 당대표 위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잖아.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대통령 될 사람이 대통령 되는 노력을 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대통령 시켜준다고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로 다 접하지 못한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에는 윤석열 임기 못 채우는 거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외부에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재판 이야기 좀 잠깐만 해볼게요. 안부수 측근이 검찰에 리오남 안 왔다고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서에는 안 담겼더라 이런 겁니다. 재판장도 너 이상한데? 리오남이 와서 김성태랑 술 마셨다 그러는데 리오남은 극도로 조심하는 사람이라는데 너는 술 마시고 야 리오남 언제 갔냐 그랬더니 내가 술을 많이 마셨고 언제 갔는지는 모르겠다 같은 코미디 하는 거야. 김성태가 우리 고소고발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법정에서 한번 만나고 싶어. 정변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지 않나. 정변 많이 바쁘다고 근데 합니다. 안부수 측근이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안부수는 나태평화위원회 그 위원장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안부수 측근은 또 안부수하고 다르고 안부수 김성태 방용철 등이 서로 막 세미나 파티 뭐 하면서 안부수 딸한테 김성태가 막 오피스를 사주고 막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이 이호남한테 뭐 몇만 불, 뭐 수백만 불을 현금으로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김성태하고 리오남하고 처음 관계를 맺었을 때 리오남이 김성태를 다르게 봤던 이유가 뭐냐? 현금으로 그 돈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 현금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현금을 옮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대부분 계좌이체를 해야 되니까. 그냥 지갑에 들어가는 것도 네. 아니야. 근데 몇 박스야 박스. 김성태는 어떻게 했느냐?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현금을 한 사람당 5,000달러씩 옮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리오남이 놀란 거야. 김성태 이 사람 사업 제대로 하는데? 그래가지고 리오남하고 김성태하고 그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오남이 보기에 현금을 그런 식으로 옮기는 건 대범하긴 하지만 그 위험하니까 상품권으로 하자. 대한민국 상품권 중국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상품권으로 바꿔가지고 현금 거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리오남하고 김성태 사이에 그런 거래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 있는데 필리핀에서 만나가지고 리오남이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는 필리핀에서 만나가지고 수백만 달러를 현금으로 거래를 했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냥 누가 봐도 약간 조작의 냄새가 나고요. 말만 바뀌면 어떤 멀쩡한 사람, 억울한 사람 유죄 만드는 게 지금 횡행해 버린 거잖아요. 네. 진술 세미나, 연호 해가지고 야 요거 불면 당신 개인 비리 그냥 모른 척 해줄게.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안부수 측근이 검찰에 리오남 안 왔는데요? 했는데 조서에는 안 담겨. 그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검찰도 이 미친 한패.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을 보면 놀랍게도 이재명 대표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어떤 증거도 안 남겨. 523억을 그러면은 받은 지문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됩니다. 지문도 지웠을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도 안 남겨. 왜 안 남기겠습니까?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제 그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 300만 원 구형한 거 봤죠? 거기에 검찰이 뭐라 그런지 알죠? 중대범죄래. 표를 매수하려 한 행위. 정치인들 부인들한테 밥값 내주고 표를 매수하려 한 행위로 굉장히 엄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야, 23억 그냥 주가 조작으로 가져가는 거 그냥 퉁쳐주는 애들이 그런 거요.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은 유진교사하고 선거법 위반 나오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게 먼저 나옴으로써 이재명 진짜 억울했네라고 나는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 더욱 바람이 불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선 때 보셨잖아. 이재명 억울하니까 민주당 압승한 거예요. 근데 극우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완벽하게 이재명을 믿는 계기가 될 거다. 1심밖에 안 되지만 그 위증 교사로 유죄 때리기 힘들어요. 선거법 위반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이 사법부를 장악했다고 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다음 주 이렇게 나오면 이재명 대표 1심 결과물들이 막 계속 나올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그것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1심 끝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 흔들려고 하겠지. 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드디어 터져 하겠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재판들은 나중에 한번 보면 이게 참 희한한.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30일 날 그 윤여준 씨를 만난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재명 대표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지금 리더십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리더십은 윤석열이나 김건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재명 중심으로 지금 저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어차피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이나 윤여준 같은 사람들은 뭐 보수라고는 해도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 더 보이잖아. 저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중심으로 지금 모여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휴,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봐야겠죠. 국민의힘으로 가면 이런 거지. 일단 난 당대표고 넌 원내대표야 이 새끼야. 그 짓 하고 있잖아 지금.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그렇지. 너 엉덩이 태. 엉덩이 태. 난 당대표고 너는 원내대표야 이거. 그 말이 맞긴 맞아. 한동훈 말이 맞아. 당대표가 업무 총괄하는 거지. 너무 당연한 말로 싸우는 게 그러니까 한동훈이 처해 있는 입장을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호의 말은 있잖아. 한동훈은 원내대표, 자기는 원내대표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한동훈이 나름대로 캐치를 잘한 거예요. 당대표는 원내고 다 총괄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립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한동훈은 이제 보면 볼수록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도와줘? 지가 잘해야지 도와주지. 근데 이 특별감찰관 이야기로 사실 본질이 호도되고 있긴 해요. 한동훈이는 특별감찰관을 이제 임명하자라고 하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윤석열이 대선 공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추경호가 이거 표결로 붙인다?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공약인데 한동훈이 하자고 하니까 야 표결로 할 거야. 왜? 친윤이 조금 더 많거든. 어저께 설명드렸잖아요. 보험 친한계까지 해서 한동훈 편들 수 있는 사람이 47명. 나머지는 다 친윤들에 가깝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대결을 하면 그 특별 감찰관도 안 돼. 윤석열이도 하라고 그랬어 이거 얼마 전에 김건희 문제가 났을 근데 때. 뭐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그 특검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대등한 카드가 말도 안 되느냐라고 봤을 되지. 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감찰관은 말 그대로 감찰을 하는 거예요. 수사가 아니라고. 그리고 만약에 특별감찰을 통해서 김건희나 윤석열의 어떤 비위 사실이 발견됐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와 중대범죄니까 우리가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또 김건희 주가 조작 덮어주는 것처럼 똑같이 하겠지.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해봤자 뭐 하냐고. 그러니까 특검하고 비교도 안 되는 카드를 가지고 한동훈 뒤 혼자서 심각한 척 막 이렇게 정치놀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도와주고 싶은 내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아니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더 못 건드리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주저앉히려고 한동훈 살모사 프로젝트가 지금 찌라시로 엄청 돌잖아요. 살모사 프로젝트. 살모사가 말 그대로 엄마를 잡아먹는 뱀.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윤석열 김건희가 키워줬는데 이 새끼가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사실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법무부 장관 할 때 이거를 무혐의 처리 안 해주는 것도 다 살모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라고. 그러니까 수준 다닌 사람들이 보기엔 그럴듯한 거를 막 돌려요. 한동훈 좌파 맞네. 그러니까. 이 좌동훈. 그러니까 살모사 프로젝트라는 걸 막 돌리니까 한동훈 쪽에서 또 이제 발끈해가지고 이건 가짜뉴스 돌리는 거 막 처벌한다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뭐 특검 이야기는 못 꺼내고 일단 특별감찰관이라는 걸 툭 던졌어. 그것마저도 지금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야 그럼 우리 투표 붙여.
원래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의총에서 이제 박수로 이렇게 통과됐습니다. 반대할 필요는 없이 이렇게 끝나는 건데 투표를 붙이겠다. 우리는 수적으로 많다 이런 건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한계하고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합치면 아까 4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숫자하고 지금 야당 숫자하고 합치면 거의 박근혜 탄핵 때 233명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근데- 재밌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게 있어요. 박근혜 때 박근혜 지지율과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사람들의 숫자랑 거의 일치하더라. 민심이.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김건희를 어쨌든 간에 보수 쪽에서는 아까도 여론조사 보셨지만 주저앉히고 싶은 거잖아요. 네. 안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라는 걸 통해서 던졌지만 물론 핀트는 완전 달라. 왜냐? 특별감찰관은 무슨 진상규명하는 것도 아니고 감시하겠다는 건데 특별감찰관이 뭐 예를 들면 그 특별감찰관까지 매수당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과거에 대한 김건희의 13가지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지들끼리 지지고 볶아야 이게 한동훈 개나 한동훈이 깨고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보라는 거야 그냥. 왜 저거 양보하겠어요? 주경호나 윤석열 쪽에서. 왜냐하면 이게 기세 싸움이라서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한동훈 뜻대로 이게 이제 주장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저쪽에는 세가 완전히 한동훈한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아닌 건 맞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특감이 아니고 특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건 저쪽에서 아젠다 싸우면서 한동훈이 이기는 것이 사실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특검 갖고 진상규명 안 되잖아요. 그냥 감시만 하는 거에 그렇죠. 가까운 뭐 건데. 어쨌거나 한동훈을 응원합니다. 아직까지는 한동훈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뭔가 한동훈이 바라는 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의 소중이야. 그렇죠. 어이구. 얼마나 소중한데 지금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도 윤석열은 끝났어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이 회군하는 건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회군하는 건 불가능하다. 네. 근데 한동훈이 회군하지 않으면 지금 공개적으로 나는 진짜 찐 한계라고 말하는 사람 20명. 그리고 관망하는 중립까지 합쳐서 47명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중에 분명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저번에 4명만 더 예. 탈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1월 달 초쯤에 민주당이 이거 통과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11월 13일인가 그래요. 그리고 거부권 행사하면 바로 재표결하겠다. 야, 11월 때는 거의 전쟁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말만 하고 결국에 달라진 게 없으면 같이 묻으면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어쨌건 지금 한동훈은 그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배신자 프레임에 제대로 빠져 있기도 해요. 그걸 배신자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라고 우리가 맞춰줘야 되겠죠. 국민 눈높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권성동이 나서가지고 이제 한동훈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태도냐. 검사 수사하듯 독단 정치한다. 이게 윤석열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검사가 수사하듯 독단 정치한다. 이런 걸 좋아서 자기들도 윤석열을 밀어서 대통령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성동도 그런 식으로 검찰들한테 이득 본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 강원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이 저런 말 하는 거 웃긴데 일단 한동훈 저격은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의 문을 열어줄 사람, 내부에서 문을 열어줄 사람, 거기까지만 써먹자 이야기예요. 한동훈 이뻐 죽겠어야죠. 저 정도 한 사람 어디야? 살모사 프로젝트 훌륭해야죠. 원래 지난번에는 다른 프로젝트 아니었나요? 네, 그때는 김옥금 프로젝트. 김옥균 프로젝트. 김옥금 프로젝트는 대통령실의 프로젝트고 날린다. 이거 살모사 프로젝트는 한동훈 쪽의 프로젝트 둘 다 대통령실이 만들었어요. 자, 다음 주 어떻게 변할까요? 다이나믹 코리아. 참 기대가 좀 크고요. 진짜 문제는 저는 핵심 분노라고 생각해요. 나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거. 그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 개그를 섞는 것 뿐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만들어 왔던 대한민국, 선진국 대한민국은 끝장에 가까워집니다. 그 전에 끌어내려야 됩니다. 경제 보셨잖아요. 어느 거 하나 좋은 게 없잖아요.
남북 관계라도 잘했다면 외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은 아까 그 이준석이 거 보면 나오잖아요. 잠에서 깨가지고 그거 한 번 더 봅시다. 난 너 빵 터져가지고 이거. 윤석열이 아침에 안 일어나고 이제 정진석한테 전화해서 경선시키라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이 전화기 들고 가가지고 윤석열 자고 있는데 김건희가 네가 할래 내가 할까?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아 부부 사이 반말하는 것은 뭘까요?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뭐. 근데 지금 그 김건희 윤석열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에 대해서도 모든 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 할래 안 할래 만약에 윤석열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끝까지 그렇게 만들 겁니다. 발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네. 자 그리고요 여러분 그 내일 주말 집회 있어요. 내일 주말 집회도 있다고. 그 11월 2일하고 9일하고 큰 집회가 있기 전에 내일 이제 각 지방에서 하는 집회가 이제 열릴 거고요. 서울에서도 시청역 7번 출구에서 계속해서 열릴 겁니다. 많은 분들 나와 주시고 또 특히 이제 다음 주에 또 큰 집회들이 계속 시작되니까 워밍업으로 이번 주에도 집회가 있다. 토요일 꼭 많이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일에는요.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나무당, 진보당, 국민주권당이 함께하는 국정농단 부패비리 김건희 심판대회라는 것이 촛불 집회 바로 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검찰청 앞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그 뭐 날씨 좋으니까 덥지도 않고 집회는 시원할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엔 또 다 같이 모여서 할 거니까요. 자 모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방송 끝.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고생하셨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